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검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장의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서 전현직 수뇌부를 향해 수사의 고삐를 조이는 등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인데,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경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다른 한 축인 경찰개혁의 대안도 제시한 건데요. 과연 경찰개혁을 포함한 수사책의 대수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이 시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 통제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지정 후 불거진 검찰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 검찰의 보안 수사, 재수사 요청 등도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론의 과정에서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검찰청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하명 수사본부를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70년 넘게 검경이 대립해온 과제인 수사권 조정. 과연 검경 개혁은 실현될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국회 사개특위 의원이시죠?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네, 이 관련 개혁안들 지난번 패스트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이후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프 해동 이후에 네. 지금 국회 정상화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무엇보다도 사법개혁특위가 먼저 열리고 함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의원님. 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상정된 법안 중에서 여야 간에 이제 상충됨이 없는 법안이 바로 이 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또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가 된다면은 곧바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수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쪽으로 두 분은 지금 보고 계시군요. 이 관련되게 그동안에 토론을 하면은 전문가들도 과거에 본인들이 어느 쪽에서 활동하셨느냐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나던데, 지금 백혜련 의원님 검사를 네. 하신 적 있고 이철규 의원님은 경찰을 하셨는데, 또 이게 개혁 방향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후에 지금 근래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이후에 검찰 쪽의 반응, 경찰 쪽의 반응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사실 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수사의 현실, 관행을 실제로 바로잡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동안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으로 따진다면 검찰에 있는 권한을 일부 경찰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검찰의 반발이 조직 이기주의나 또 권한을 지키기 위한 급급한 그런 반발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최근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처음에 문무일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조직의 뭐 수장으로서 일정 부분 발언을 하실 수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도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겠지만 그런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검경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입법이 발의됐는데 이것을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이런 반응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유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이라든가 또한 불안감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또한 우리 민주적 사법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제도다. 검찰이 전향적으로 이제 본위치로 돌아가서 공소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어놓는 쪽이니까 어느 정도의 불만과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시대적 요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반발은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내용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다. 나머지 경찰 개혁은 추가로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찰 개혁안을 내놨죠. 그중에 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신설하겠다는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전보다 기능이 커지는 거고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대화돼서 경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이것이 경찰 개혁의 중요한 지금 방향이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동안 경찰이 이 현장에서 해오던 것을 제도화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도 이 공무원 범죄라든가 또는 공안 사건 외에는 대개 사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돼서 송치전 지휘 없이 검찰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쯤이 되면 우리 검사가 사후에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인데 이번에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다 해도 사실상 이 수사 종결 이후에 검찰이 혐의 있음과 무혐의의 결정에 대해서 이걸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 장치가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간섭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돼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걸 권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구성원들이 10만 넘고 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 정보라는 기능이 경찰 내에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정보 기능의 이런 어떤 일탈 예.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설계해서 경찰의 정보가 국민들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일단 이번에 당정이 발표했던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네, 뭐 근본적으로 예. 원칙적으로는 이 동의를 하는데 다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아하. 개방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아하. 오히려 직업윤리에 투철한 직업 공무원이 아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용됨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가 정책 영향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자체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임용 조건 방식에서 조금 걱정을 하시네요. 네, 근데 일단은 그거는 저는 검찰과 경찰의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방형이 된 부분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모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기대는 그런 수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검찰이나 경찰 내에서 스스로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방형으로 이것이 된 것이고 그 개방형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부 인사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 인사도 당연히 될 수 있고 내부 인사 중에 적절한 분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경찰개혁의 큰 핵심 과제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그동안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지금 이 국가수사본부가 구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수사권 조정으로만 보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그리고 정보경찰까지 그 모든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이것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고 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우리가 운용을 해서 진짜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는 이제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고 그리고 경찰 권력도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백예린 의원님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끊임없이 받아온 것은 다름 아닌 결국 인사권의 문제였습니다. 인사권이 어차피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때로는 대통령을 의식하는 또 이 정권을 의식하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이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상당 부분 국민들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이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업윤리에 투철한 내부 구성원들이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본부를 신설하면서 만약에 물론 개방형으로 한다 해가지고 내부 구성원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정치적으로 인사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그런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또한 행정경찰, 사법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찰 작용이라는 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사부서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감독자, 인사권을 가졌다든가 또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자가 수사에 개입하는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형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주로 이제 정치적인 사안하고 관련된 우려였는데 그건 그대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네요. 그러나 그동안 전 세계적인 추세가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개방형이 사실 대세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감시가 더 잘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방형이고요. 그 개방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수사에 전무하신 분이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판검사서부터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법률학자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 있는 더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내부 분명히 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 또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방형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의 이끌림을 더 받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좋게 이제 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방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외부 인사가 수사본부장을 왔을 때 국가수사본부장은 사실상 이 수사에 있어서는 총 책임을 지는 분인데 그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과거에도 자기 직업으로서 이거 20년, 30년을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직에 남아있을 사람이라면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오로지 국민을 보고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3년짜리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이 됐을 때 사실 그 직업윤리에 투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3년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소신껏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년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뭐 또 다시 한마디로 재계약이 되는 형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더 지킬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이제 거꾸로 있죠.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임명을 해준 임명권자에게 절대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계속 남아서 계속 공직에 있을 때
또 정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제어가 되겠지만은 그런 부담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승진자의 우리가 경우에는요. 제가 또 하나 우려를 말씀. 내부 승진자의 그 경우에는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한마디로 3년이지만 이후에 또 공직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사권자의 눈치를 더 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다면은 백기련 의원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걱정하는 이게 국가수사본부라든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 통제 기능 확대하는 것 두고 국가인권위를 그런 기구로 볼 수 있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하명 수사 영역을 넓히는 거 아니냐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예.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 그 국가기관들은 각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로 경찰의 인권 부분에 있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감시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뭐 나경원 의원의 뭐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기 같은 당 소속으로서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도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통치권자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어떤 수사를 요구할 때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현재 구도하에서는 불법적인 수사 요구에 응할 수사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나 또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현재 구도가 좀 사용하기 불편한 칼일 수 있죠. 불편한 수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방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만약에 공수처장에 앉는다면은 그런 요구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수사본부장을 내가. 네. 네. 아까 경찰 역할 관련해 가지고 정보경찰 통제 방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전직 경찰청장 한 분은 구속은 안 됐지만 한 분은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그런 사안인데 앞으로 정보경찰 관련해 가지고 그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좀 명시하겠다. 또 하나는 정치 관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도 명문하겠다 했는데 그 정도로 좀 개혁 방안 또 뭔가 부작용을 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을까요? 사실 정보 경찰의 통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현재로는 지금 그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법안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규칙이 굉장히 정보 활동 경찰 활동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정말로 이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지하고 실제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정보 한해서 수집 범위를 제한했다 그렇죠. 이거죠.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법으로도 승격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은 저는 입법적으로 조금 더 많은 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구멍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하면서 이 정보경찰의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하시던데요. 예. 원칙적으로 이 정보경찰이 국민을 사찰하고 또 정치에 관여해서 특정 정파에 이득이 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처벌받고 제한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걸 촘촘히 설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다만요. 이번에 전직 경찰 총수가 구속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례적으로 과거에 없던 일들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경찰의 정보 기능이 경찰 창설 이래 지금 74~5년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간 이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또 10년도 거쳐왔습니다. 그 기간에도 변함없이 이런 문제가 국가 경영에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왔던 거고 그 요구에 경찰이 따라줬던 겁니다. 또한 그런 것을 명백히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정보 활동을 할 정치 정보,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작성, 배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능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아마 경찰 스스로도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요구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한다면은 경찰 정보 활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순기능을
또 살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해봅니다. 여당에서 당정청에서 만들어냈던 개혁 방향 자체는 지금 네.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네, 네,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 경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권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얘기하시는데,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구속이 지금 박근혜 정부와의 총선 개입 사건으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강신명 청장이. 그게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짜 경찰을 그런 용도로 물론 권력자의 의지가 개입이 됐겠죠. 했으나 경찰이 그것에 편승하고 했다는 것이죠. 네. 예.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 근데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하에서 모든 정권하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네, 좀 이례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없던 일들이, 과거에 없던 이례적인 사안이 발생했다. 적어도 다시 요즘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적어도 경찰청장이 이 정보국에다가 그런 문건을 만들으라고 지시한 역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쓰니까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잘못됐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이 범법 행위죠.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백희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좀 구체화시키고 뭔가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관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정보 수집의 범위 같은 거 구체적으로 제약해서 명문화, 규칙적인 명문화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규칙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네, 규칙은 제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법률화시키는 것은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예. 아니 사실 이철규 의원님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예. 그래도 전망은 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법안이 조홍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행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건 반대하시지 저도 한 않죠? 말씀만 드리죠. 이거 저도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이 경찰의 정보 기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걸 갖다가 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는 필요할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데 그런 대안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검찰 수사 기능이 문제있을 때 아주 검찰 미우니까 이거 뺏어가지고 내놔 하지 마. 또한 경찰의 과거의 정보 활동이 우리 현재 집권 세력 중에 권력 핵심에 있는 분들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너들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하지 말라고 뺀다면은 과연 그 대안을 어디서 찾을 겁니다. 찾을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야당이지만은 우리 여당에서 네. 여당에 있는 어떤 좀 강성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이 청와대에 있는 아니 여당의 입장에서도 정보 이걸- 기능을 아예 빼자고 주장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작용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엔가는 살려둬야 된다. 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거에 뭐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경찰에서 정보 기능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방안, 권력대로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가끔 요즘 공수처 문제도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힘 빼기를 권력기관의 힘 빼기를 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야당에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형태가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네, 뭐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그 이해라든가 최근 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가 네, 이제 맞습니다. 동의하시는데 대신요, 네. 이철규 의원께서는 현장 경험도 하셨으니까 네. 정보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인 관여 부분을 좀 명쾌하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어떻겠습니까? 있습니다. 명백히 제한하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현 법안을 보면은 그러한 경찰 정보 활동이 특정 정파에 이득이 되게끔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벌칙을 더 넣음으로 인해서 감히 요구하지도 또한 제공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한다면은 그런 우려는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이 그 법안 좀 내세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님의 입장이 좀
자유한국당의 당론화로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당에서, 의원님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님 중에서는 굉장히 네. 저희하고 동일한 부분이 많은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은 많이 또 근데 의원님 저기 다른 것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정보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자고 빼버리자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권성동 의원 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찰에서 정보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예. 빼서 총리실로 보내자라는 것이 우리 당에서 우리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거기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은 이 한 가지 업무를 쭉 수십 년간 해오면서 이것이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요구를 못하게 되죠.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타고 가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암초가 있는지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폭발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누군가가 보고 이걸 치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큰 배를 예. 바다에 띄워놓다 만약에 그런 암초를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기능의 이 부작용은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만이 일종의 자유한국당 당론 법안으로 사실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해주세요. 설득을하든지 권- 아니면 수정안을 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는 권고적 당론인데 권고적. 사실 그러니까 네, 당론이 아니고요. 여당이니까 네. 여당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기능을 극대화 권력의 정점에 두려면 사실 총리실 산하에 정보실을 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권력의 집중 현상을 가까워오고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경찰 개혁안 당정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같이 뭔가 새롭게 고치거나 새로 만들 입법까지 17건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찰 개혁안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만이 실행력도 있고 우려하는 바도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하면서 이후에 패스트트랙에 나왔던 안들을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는 주장 뭐 동의하십니까? 언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예. 아니 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이제 국회 정상으로 들어오시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 많은 법안이 쉽게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게 들어보면 합의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지금 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지금 전망이 불투명하다. 전망 불투명한 거 상관없이 법안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개특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결의 절차까지 갈 수는 현실적으로 가기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 제가 네. 보는 건 예상인 거죠. 지금 우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은 이제 같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냥 되게 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다루는 것은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야 간에 이렇게 상충됩니다만은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에 따른 이해 상충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보다도 훨씬 더 이 후퇴된 안을 주장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저는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은 좀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저기 법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형소법하고 검찰청법은 아마 같이 이번에 움직여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얘기했었는데 그 안을 좀 다뤄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무일 총장 등의 검찰 쪽에 반발이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보완 가능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보완 수사 차원을 넘어서 요구를 넘어서 경우에 따른 직접 수사도 얘기를 했었고 또 보완 수사에 대한 응한다는 조건 속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용어도 빼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제가 냈던 안에는 그 지체 없이 백혜련 안에는 없었다. 예. 원래 원안이 지체 없이예요.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합의의 과정에서 결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렇게 예. 두 개가 다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사실 저기 예, 법안이 발의되어 네. 있는 형태입니다. 저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애초에 그렇게 보셨군요. 네. 우선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급거 귀국에서 이렇게 이 반발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또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모습을 보면은 좀 실망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입니다. 검찰총장 한 사람이 이 한 개 부처 법무부의 외청의 수장인데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조국 수석이 쭉 일관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보여오던 태도가 갑자기 뒤바뀌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렇게 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백혜련 의원님 지체 없이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수사 지휘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해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판단하지 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든 무엇을 시정 요구를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정당한 지시가 되고 정당한 요구가 돼야지 이것이 정당성을 따질 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다. 이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하셨네요. 문무일 총장이 반발한 이후에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석의 반응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쪽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지휘권을 다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시네요. 먼저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또 검찰을 좀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낸 입장도 저희는 그냥 참조일 입장일 뿐이지 그것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저는 지체 없이를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비판했던 부분이 일정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 자체가 더 애매한 문구예요. 정당한 이유를 과연 누가 따질 것인가? 네. 오히려 진짜 경찰이냐 검찰이냐 그것도 애매하고요. 정당한 이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볼 땐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어떤 수사의 기본적인 흐름상 지체 없이로 가는 것이 더 맞았다는 생각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근거 없는 용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 기관과 기관끼리 요구를 하고 따를 때 과거의 수사 지휘권은 이유 불문입니다. 수사 지휘는 무조건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고 따라야 됩니다. 요구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가 전혀 없음에도 또는 예를 든다면은 그럼에도 이송을 해라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라는 이 이유가 없는 한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를 하면서 당연히 이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검사가 이 제동을 걸 때 이게 항변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수사 지휘권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지체 없이가 들어간 건 보안 수사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서 수사해라. 이랬을 때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그러니까 보면 위법한 지시라든지 그걸 이미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안에도 보면은 제이배 의원 안에도 보면은 이 정당한 이유 없이가 삭제된 문항이 조항이 하나 있죠. 인권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은 지체 없이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말고 지체 없이 그냥 이송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조항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검사가 수사 지휘권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수사의 상당한 부분을 합법 불법이 아니라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것들을 경찰 측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따라야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지 네. 검사 요구에 따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항변이 많았습니다. 네. 예, 우리가 정당성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 1차적으로는 정당성은 이제 경찰 쪽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겠지만은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누굴 건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법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더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수사 지휘권은 폐지를 하고 그 수사 지휘권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수사와 재수사 요청권을 지금 넣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란 애매한 문구를 넣기보다는 지체 없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의 신속성과 예. 통일성을 기하는 네, 것이 오히려 맞다는 저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 얘기까지 짧게 네. 듣고 정당한 네, 이유가 없는 만약에 한 논의를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당하지 않게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다음 언론의 이 역할 이런 걸 볼 때 어느 기관이든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도리를 하지 않을 때 쏟아질 비난을 감내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충분하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내용들을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찰이 불송치했을 경우에 검찰 쪽에서 60일 이내에 이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문건상으로 60일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냐, 실용성이 있는 얘기냐라는 문이 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직접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불송치 사안의 경우도 제대로 뭐 다시 한번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얘기 나왔었는데 현재 안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도요, 이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사건, 공무원 범죄라든가 이 선거 사건 이런 거 외에는 네, 그거는 뭐 송치는 나중에 지휘를 하지 얘기하기로 않습니다. 네. 않고 있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 기능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런 이 경찰이 송치하거나 또 이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60일 내에 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 그대로 보는 것인데 어떻게 뭐 새로운 문제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아니 합니다만. 지금도 서류를 가지고 아하, 지금도 그렇다. 만에 혐의 없는 사건이 갔을 때 지금도 그냥 검찰이 되게 무혐의 사건은 서류로만 판단을 하지 지금도 민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런 사건의 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암장되고 검찰이 수사하면 암장되지 않는다라는 논리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입니다. 예. 어느 기관이 하든 간에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불송치한 사건도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수사를 마무리할 때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또 검찰에 가서 수사를 예, 또 예. 받았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그 경찰의 수사 종결이 처분의 효력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소인 피고 발언의 지위를 길게는 몇 년씩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네. 그게 편익이 증가하는 네. 거다라는 얘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철규 의원님과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이 원래 제가 냈던 법안은 다 기록을 복사해서 검찰총회 무혐의가 된 사건들에 대한 까지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소 의견은 다 무조건 기록이 가는 거니까요, 네. 검찰에. 그러니까 혐의 없음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사실 30일이었다가 이것이 30일은 너무 짧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사실 60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검사였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기록이 그대로 가는 거고 증거물까지 다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기간 안에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이 뭐 사건이 암장이 된다 이런 비판은 좀 맞지 않다고 검사 봅니다. 출신들을 법학 전문작은 교수가 이제 여기에 나와서도 사실상 60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백 의원께서는 달리 전 그렇지 생각하시군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오히려 검찰의 이제 고민은요. 검찰의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송치된 기록을 꼼꼼히 보고 그런 인력들을 배치하는 작업이 저는 이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태까지도 모든 기록이 그렇게 가서 보고 수사가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별반 그것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제 조정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뭐 제안을 했죠. 특수수사,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또 뭐 방위사업비 비리 등을 한정을 시켰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이 됐던 거 이런 사안들인데 이것은 그대로 두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논란 관련해 가지고 검찰 내부의 개혁을 통해서 특히 수사권 내부라든가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라고 했던가요? 문무일 총장은 내부 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곳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그건 동의하셨죠? 네, 예. 동의를 했고 저희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해본 결과 거의 동의가 된 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체제로 가야 된다. 결국 수사권은 경찰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합의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찰 내에 이미 6천 명이나 되는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수사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 수사 기능을 뺏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무리한 조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사의 공백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개특위 위원들 다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이 다 동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완전 네. 분리해야 된다. 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이 수사권 조정이 좀 정착이 되고 실제로 시스템이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축이 공수처입니다. 지금 그 직접 수사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과 겹칩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에 많은 직접 수사 기능이 또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수사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의 총량은 굉장히 줄어든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무일 총장이 축소 방향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사의 총량을 줄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뭔가 분권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정도 내용이었거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은 분리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뭐 이런 이제 지능범죄, 경제범죄 이런 특수범죄를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네. 남겨놨지만 검찰이 내부 개혁을 한다면은 뭐 마약 수사라든가 식품의약 수사는 이미 이번에 검찰의 수사 범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존치가 필요하고 수사권이 필요하다면은 이 수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 기능을 분리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히려 근대 형사소송 원리에 예. 충실한 제도가 아닌가, 개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사한 검사가 자기가 공소 유지한다. 이것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게 유리한 자료들이 오히려 암장되고 은폐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이 공소유지까지 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러면은 또 관련해서 나오면은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분리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논의는 대개 이제 경찰 개혁 관련 논의가 최근에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검찰의 기소속정 물론 헌법상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헌법 개혁상이기도 하고요. 기소 대배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논의는 되는데 저는 그 기소권은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래도 검사가 많은 부분을 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 끝에 기소 독점을 철폐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예.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 공소권을 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이 예.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또한 적정한 법의 청구를 해서 법 적용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런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소권을 남용했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 재정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검찰 내에서도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검찰 독단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기소기관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역할의 뭔가 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검찰 관련 부분의 개혁의 조치 일환인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긴 합니다. 일부는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검찰의 개혁의 차원에서 문민 통제든 어느 쪽이든 통제, 보완책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통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혁이 됐습니다. 일단은요, 법무부에서 문민 통제 부분이 사실은 획기적인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그동안은 검찰에서 거의 검사들이 가서 다 국장들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지금 직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그냥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는 형태로 돼서 법무부 들어갔을 경우는 뭐 인사 재정을 담당하는 겁니까? 뭡니까? 검찰에서 갔을 경우에 그때는 여태까지는 거의 모든 직위를 검사가 다 했죠. 인사, 재정, 그리고 법령 관련, 뭐 인권 모든 부분들을 검사가 사실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 직접 가지 않고 개방직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있다. 그렇죠.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을 또 다른 뭐 검찰 통제 문민 뭐 통제가 있습니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요것이 또 굉장히 큰 통제 방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와 언론의 역할이 또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 국회와 언론들이 정말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날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것은 결국은 수사에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기소기관, 공소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설 것입니다. 그런 공소권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이러한 이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통제한다면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이 검찰을 신뢰하고 또한 법을 만드는 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다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민화라는 게 마치 이제 군의 국방부의 문민화처럼 법무부의 문민화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을 다 빼낸다. 민간 영역에서 간다. 물론 이제 이 법률 전문가 민간인도 이제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보면 검찰은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도 선발된 사람들이 또 이 대한민국 법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갖다가 어느 순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도 이 제도 하에서도 앞으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에 치중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은 더 큰 개혁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좀 이게 문민 통제는 민간인이 직접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에서의 문민 통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그걸 또 이제 문민 통제의 관점에서 보니까는요 꼭 그것만 아닐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수사권 조정 관련 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직접 주도해서 올리셨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뭔가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개정을 뭔가 보완을 염두에 두셨다거나 또 패스트트랙이 오른 이후에도 다른 전문가라든가 관련 쪽의 얘기를 들었을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시급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패스트트랙은 첫 출발이다. 지금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우리가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은 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사실 심도 있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은 수사권 조정과는 좀 다른 증거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공판에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나왔던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검사의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이 형사사법 체계를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국회 내에서 너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법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개특위에서 그거에 대한 공청회도 좀 열고 법원의 입장도 사실은 이 부분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영상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공청회 같은 것이 없이 네. 법안이 만들어졌나요? 네, 지금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그것을 지난번에 당론으로 예. 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영상물의 증거 능력과도 결부지어서 좀 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저기- 봅니다. 이번에 상정된 신속 처리 법안이 예.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완할 것도 많고 또 우리 그동안 이 사당 우리 법안 소위원들이 논의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치경찰이 지금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 설계에서 예. 수사권이 배제돼 버린 것 종결권이요. 지휘권 범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우리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도 있다. 그래서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피의자 신문조서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아, 현재 법안 취지에 동의하신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법제도, 우리 재판제도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우월적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증거 능력 부여로 인해서 밤샘 조사라든가 무리한 자백 강요, 어찌 보면 또 이것이 증거 능력이 배제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자 하는 욕망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판장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리한 수사라든가 또한 또 이 수사권의 총량을 무한정 늘리는데도 상당한 부분 이 억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뭐 자치경찰대 부분이 이번에 빠진 걸 좀 아쉬움을 표하네요. 그 부분은 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경찰제 부분이 지금 입법 속도가 좀 더디게 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의견을 내주십시오. 아, 그것 말고 이철규 의원께서는 최종에 이제 사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적극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빠진 거 다른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네. 사개특위 논의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아, 했습니다. 저는 참여해서 다 이게 의견을 개진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법안 소위에서 정의당은 빠져 있고 이제 한국당이 들어가서 사당입니다. 예, 예. 법안 소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네, 예. 법안 소위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수사 종결권을 이 개시 진행 종결권을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네. 원론적으로 이제 이 합의 원론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사법경찰관의 이 범주에 지금은 이제 경무관까지만 사법경찰관이고요.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법 제정 당시에 경찰의 계급이 경무관까지만 있고 이 이상의 계급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경찰청장이 사법경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법경찰관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행정경찰로 분류해서 관여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면은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책임도 나중에 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차단해야 되지만은 예. 지휘관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다. 시간이 많지 않은 거가 제가 먼저 그러니까 그 이철규 의원님은 다 합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논의들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때는 동의하지 않지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한 부분들이 많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법경찰의 지금 경찰 지휘와 관련해서는요. 국가수사본부가 됐기 때문에 더욱이나 지금은 개정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때는 그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총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법경찰의 신분이 아니고 행정경찰의 신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국가수사본부장이 치안 정감이 되고 그 밑에 또 보조하는 치안감이 있을 때 이들이 사법경찰관이 아닌데 경무관이 이하의 사법경찰관을 지휘한다는 모순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이건 국가수사 기능을 조직으로 본부와 직제로서 조정을 해야지 이것을 기능을 연결해서 배분해야지 그 부분을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네. 분류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번 다시 우리 백예련 의원께서도 이 사법경찰관을 그러면 치안 정감까지 네.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관련 필요하다고 얘기는 백혜련 생각합니다. 의원 얘기까지 듣고 그걸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얘기. 그래서 이 됐습니까? 부분은 네, 얘기하세요. 국가수사본부의 직제가 어떻게 되느냐와 맞물려 연결돼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없다면 안 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논의 과정에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전반적인 틀 속에서 서로 이제 합의로 이끌어가는 쪽이었다면은 입법이 구체화되면은 그 동안에는 대강 서로 합의를 위해서 조금 지나갔던 부분도 이제 분명하게 따지면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무리할 때가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동안에는 오히려 사당에 있을 때는 정의당이 빠지고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인데 최종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파행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호프 미팅 그야말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는 내용상으로는 또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이거 장기적인 파행 계속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법 포함해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 덧붙여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상화는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 트랙에 상정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뭐 철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철회가 되든 또는 아니면은 적어도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렇게 이 야당의 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담보 장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도 기대도 해봅니다. 특히나 세 가지 법안 중에 우리 수사권 조정 법안은 한국당의 의견도 반대가 아니고 함께 동참을 해왔습니다. 예. 굳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올려가지고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오히려 남는 부분이고요. 국민들이 비교적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 수사권 조정안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에 끼워 넣어서 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끼워 넣기식 법안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정상화가 돼서 좋은 법안이 마련되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편익과 또한 국민의 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 의원님. 먼저 이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 트랙 철회 요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끌게 되는 과정에서 이 패스트 트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라는 걸 할 수 없고 여야 사당 그리고 국민들께서 모두 지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오히려 이철규 의원님 돌아가셔서 좀 설득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개특위 과정에서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도 이철규 의원님은 사실 논의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철규 의원님 의견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이고 주요 의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득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국회 정상화는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개특위는 바로 열어서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합의점을 많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검경개혁 그 근본 목적은 역시 권력기관의 민주화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걸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겠죠. 여야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